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오늘 재선 도전을 선언하면서 5명이 나선 교육감 선거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충북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서 양당 독점 구조가 되풀이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주시립교향악단 노조의 단체 행동에 청주시가 단원 전원을 공연에서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이 오늘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5명의 후보군 가운데 마지막 주자로 윤 교육감이 합류하면서 충청북도 교육감 선거전도 본격화됐는데요. 앞으로 후보 간 정책 경쟁뿐만 아니라 구도가 어떤 식으로 재편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김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이 재선을 위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충북교육은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단이 아니라 완성이고 후퇴가 아니라 도약입니다. 출마 기자회견에서 윤 교육감은 지난 4년간 교육 현장의 헌신과 공동체의 믿음을 쌓아왔다고 자평한 뒤 시작한 정책을 끝까지 완성할 지속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임기가 주어지면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양자기술 등 미래 교육을 위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출마 선언은 했지만 윤 교육감은 다음 달 6일 오전까지 업무를 본 뒤 오후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서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출마는 일찌감치 결심했지만 출전 시기를 고심하다 5월 중순 본후보 등록 기간 즈음까지로 최대한 늦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치 지형과 관련해 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후보 간 단일화 논의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항상 저는 정면 돌파했습니다. 누구와 타협하지 않고 교육의 본질에 맞게 선거구도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저는 진정한 교육감은 교육제적 관점을 전제로 선거공학적인 것이 적용이 돼야지 선거공학적으로 들어가서 교육감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라고 해서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윤 교육감의 선거 전략도 색깔론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진보 진영은 김성근 예비 후보와 김진균 예비 후보, 조동욱 예비 후보로 보수 진영으로는 신문규 예비 후보로 자칭타칭 나뉜 상태입니다. 여기에 5명의 후보가 모두 완주할 것이라는 것도 확신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에 이어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이미 알려졌던 대로 4명이 증원되고 청주와 제천, 옥천의 선거구가 일부 조정됐지만 중대 선거구 확대는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는 게 소수 정당들의 평가입니다. 천출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북도 의회가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48개 선거구의 전체 정원은 140명, 지역구 123명, 비례 17명으로 지난 선거보다 4명 늘었습니다. 청주시 의회는 상당구 가선거구에 1명이 증원되고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인 흥덕구는 선거구 2곳에 각각 1명씩 증원해 모두 3인 이상 선거구로 변경됩니다. 옥천구는 선거구를 2곳으로 조정해 각각 3명과 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 형태를 갖췄습니다. 제천시의회는 1명이 증원됐지만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모두 2인 선거구로 바뀌었습니다. 소수 정당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4인 선거구는 지난 선거보다 고작 2곳 늘어난 4곳에 불과하고 전체 선거구 절반 이상인 25곳이 2인 선거구로 중대선거구 취지 자체가 무색하다는 겁니다. 제도를 결정할 때도 거대 양당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사실 이익을 보는 것도 거대 양당이거든요. 소수 정당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거구 개편을 바랬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처럼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선거구 개편은 소수 정당이 대중 정당으로 성장하는 데 거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소수 정당이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소수 정당은 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 후보를 한 명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 성숙도로 봤을 때는 이제는 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거대 정당 체제가 공고화되는 가운데 선거의 다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늘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지방선거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오송 참사가 난 지 3년이 되어가지만 추모 공간과 조형물 설치, 생명안전 기본조례 제정 등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공약을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당내 경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선거사범 수사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수사 체계 개편과 짧은 공소시효 등으로 일각에서는 혼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정치권은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야 모두 뒤늦게 원팀을 강조하며 내용 수습에 들어갔지만 공천 과정에서 쏟아진 고소고발 등 파열음은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며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충청북도 경찰청에 접수된 선거사범 수사 대상은 35건에 53명, 4년 전 지방선거 때 전체 40건, 59명에 거의 근접한 수치입니다. 아직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아직도 본선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선거사범 수사 대상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대부분 금품 수수,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알려졌습니다. 공천 경쟁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지지자 간 경쟁도 과열되면서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공천만 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좀 경쟁 구도도 좀 치열한 거고 그 경쟁 구도가 좀 변질돼서 이런 뭐 고소고발이나 이런 걸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처럼 수사 대상이 늘면서 현장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시효는 선거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더욱이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번도 겪지 못한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짧은 공소시효까지 더해지면서 급증하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그동안 선거사범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축적된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청주 시립교양악단 노조원이 징벌적인 평가 제도의 중단을 촉구하며 단체 행동에 돌입했는데요. 청주시가 비노조원까지 포함한 시립교양악단원 전원을 공연에서 배제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교양악단 단복이 아닌 투쟁조끼를 입은 연주자들이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무대에는 청주시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지난 22일 청주아트홀에서 열린 청주시립교양악단의 공연 모습입니다. 청주시립교양악단 노조가 단원들이 1년에 한 번 치르는 실기 역량평가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청주시는 즉각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공연에 교양악단 전원을 배제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단체 행동으로 환불 요청 등 민원이 잇따른 데다 관람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양악단의 빈자리는 민간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야외에서 많은 대중들이 모이는 공연인데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진짜 또 지금처럼 또 공연을 제대로 감상하고 그 즐거운 마음을 누릴 수 있을까 또 염려가 되는 마음이 많았고요. 노조는 공연 일주일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이자 시민의 볼권리 박탈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공연 당일 물리적인 마찰도 없었다며 개인 연습일 재택근무 인정과 실기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교섭 재개에 나서지 않을 경우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상시적 고용 불안을 야기해서 연주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산시킨 것은 행정 권력의 남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향악단 전원이 공연에서 배제돼 비노조원 10여 명마저 함께 무대에 설 기회를 잃게 된 상황. 청주시와 노조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감금해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자해를 강요하거나 가족을 해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과 자회사 BGF 로지스 측에 원청 직접 교섭,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20일 넘게 파업 중인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진천에서 이틀째 현장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9시 충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